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한 의원 이상곤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지난 한 주는 미세먼지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미세먼지가 좀만 심해졌다 하면 코가 약간 간지럽고 눈이 따가워요. 예, 원장님은 어떠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느끼지 않지만 제가 그걸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도 먼지, 황사바람이 일어서 기침을 했던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은 감기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자면 선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문에 멀리 몽진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침을 많이 하셔가지고 청금강화탕, 그러니까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강화, 그러니까 열을 내리고 폐를 깨끗하게 해준다 해서 청금강화탕이라는 처방을 쓰셨고, 효종임금도 이제 굉장히 북진을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셨지만 감기를 굉장히 많이 앓으셨어요. 그래서 청폐탕이라는 폐를 맑게 한다 이런 처방을 쓰신 기록이 있습니다. 기침을 한다는 거는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인 거예요? 기침. 본래 이제 우리 몸은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의 국방부거든요. 국방부니까 외부의 먼지나 찌꺼기, 이물질, 뭐 꽃가루,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이걸 전부 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코에서 만약 이제 외부의 이물질이 오면 콧물로서 씻어내려고 그러고, 재채기로서 밀어내려고 그러고, 가려움증으로 끌어내려고 그러고, 코를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막아버리거든요. 국방부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기침도 똑같이 목구멍에 이제 코에서 본래 모든 먼지라든지 온도 변화, 습도 변화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 걸러주고 목구멍까지 들어오면 목구멍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합니다. 그렇군요. 기침의 속도가 180km 속도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있는 힘대로 공을 던져도 160km 정도니까 우리 몸이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외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침을 제가 알기로 옛날 그러니까 임금 중에서 기침을 정말 하는 거 싫어했던 왕도 있다고요.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곳곳에서 거의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소시오패스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기행을 보이는데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박을 먹다가 중국 수박을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김철령이라는 사람을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자기 수박 안 사줬다고 그 능지처참을 할 정도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조회할 때 기침하거나 가래뱉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 중에 김새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새라는 분이 조회에서 기침을 하니까 국문하라. 그러니까 왕이 직접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형벌을 받아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뭐 특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봄이면 봄의 불청괴. 이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이제 겹쳐서 날아올 텐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독성 먼지가 흡입되면 우리 인체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먼지를 흡입하는 것은 코이지 않습니까? 코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한 번 호흡할 때마다 먼지가 한 20만 개 정도 들어옵니다. 한 번 호흡할 때 20만 개요? 그게 들어오면 5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것은 코털로서 방어를 합니다. 우리 동해안 가다 보면 이 소나무가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코에서도 코털로서 방어를 하게 돼 있고 5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것은 전부 다 뭐로 하냐면 코에 끈끈한 점액으로서 합니다. 이래 콧물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맹물이 있고 기름이 든 물이 있는데 이 기름이 든 물을 우리가 기본 콧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파리 끈끈이 주걱처럼 외부에 먼지가 들어오면 이 파리 끈끈이 주걱이 파리를 잡듯이 똑같이 이 점액이라는 것이 본드처럼 먼지를 전부 다 붙이는군요.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밀어내거나 아니면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코의 점액이 면역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황사와 알레르기 같은 이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해서 점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사우나 갔다 오면 코가 촉촉하면서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 점액이라는 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은 약간 더워야 잘 퍼지면서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이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그 전기를 흡입하거나 아니면 직접 오일 종류를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예.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살구시 기름이 제일 좋고 살구시 기름. 예, 아니면 이제 참기름이라든지 꿀 이런 종류도 전부 다 옛날 기록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오일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근데 저같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점액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삼겹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제 손에 기름기 없는 땀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못 잡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름기 있는 점액만이 이제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 물을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 먼지 이물질 이런 것을 잘 포착하고 없애는 데는 삼겹살이 좋다. 이런 기록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기침에도 이런 기침 있잖아요. 마른 기침. 예. 이게 건강에 어떨까요?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목이 따갑거나 그러니까요. 밤새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구멍에도 사실은 이게 하기도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 기름이 든 물을 잘 끌어올리거든요. 우리가 새콤한 걸 먹게 되면 입에 침이 고이듯이 목구멍에 액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미자 같은 경우가 아주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라지 같은 경우도 도라지. 쓴맛으로 목구멍에 걸린 이물질을 잘 씻어내고 매운맛으로 목구멍을 틔워주고 꿀 같은 경우에도 목을 촉촉하게 기름기 있게 만들어주고 배하고 꿀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중탕을 해서 먹게 되면 배의 차가움이 목의 건조함이라든지 간지러움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꿀이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침을 진정하는 효과가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오미자나 도라지 또 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럼 배탈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럼 끝으로 생활 속에서 이 점액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점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음기가 많은 코에 촉촉한 음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상추죠. 상추 같은 경우 상추 먹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잠이라는 게 블랙홀처럼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상추를 이렇게 딱 끊어보면 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상추를 먹는다든지 다시마를 먹는다든지 다시마. 고사리도 이래 고개 숙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기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생활 속에서 음기를 보충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코가 촉촉해지면서 외부의 먼지, 이물질, 꽃가루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끈적한 점액을 많이 분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좋은 아침 가족분들이 좀 봄철에 기침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